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절에 다니십니까? 그렇다면 종교가 불교신가요? 저는 절에 다닙니다만 종교가 불교는 아닙니다. 절을 하나의 공간으로, 풍경의 일부로 인식하는 거죠. 명산마다 절이 있으니 어찌 산만 보고 절은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종교 문제로 절에 가지 않는다면 인생의 상당 부분을 놓치고 사시는 겁니다. 고은 시인께서 부석사는 11월이 최고라고 하셨는데 이미 늦기는 했습니다만 추워지기 전에 다녀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은 절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싸고 좋은 집, 아모스 옥션이 답입니다. 지난 10년간 무려 27만 명이 이용한 국내 최대 무료 경매 사이트 아모스 옥션. 아모스 옥션은 내 집을 마련하려는 여러분께 제대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경매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법원 경매 정보뿐 아니라 경매 상담 신청, 입찰 전 대출 조건 상담까지. 이게 문제야, 어? 이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야, 어? 법원 경매를 통해 싸고 안전하게 내 집을 마련하려면 아모스 옥션. 싸고 좋은 집, 아모스 옥션이 답입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아모스 옥션을 검색하세요. 상담 전화는 1566-7678, 1566-7678. 국민TV 조합원이라고 말씀하시면 국민TV 조합원이 상담하여 드립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 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오늘은 소개해드린 대로 길이 고운 절집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한선영 작가신데 본인 스스로 길치라고 그러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길치 작가님. 예, 안녕하세요. 길치 여행 작가 네. 한선영입니다. 왜 길치죠? 저요. 네, 저는 제가 길치인지 몰랐는데요. 다니면서 보니까 한 번 간 길을 이렇게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번을 가도 반대편이나 다른 방향에서 오면 또 여기가 어디지? 그래서 풍경 때문에 그러신가 보다. 글쎄요. 풍경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서. 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고기들이 왜 그 좁은 어항에서도 살 수 있는 게 이렇게 이쪽으로 갔다가 반대편으로 오면 여기가 어디지? 그래서 잊어먹어서. 네, 잊어먹어서 그렇다는데 그래서 저는 잊어먹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렸을 때 이렇게 아버지가 그 산을 좋아하셔가지고 따라서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어른 돼서 보면은 그때 기억은 그거대로 있는데 어른 돼서 보니까 나중에 여기 왔던 데네. 그러고 그 자리에 가면은 이제 그때 생각이 나는 데자뷰처럼.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잊어버리고 있던 것들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맨 처음에는 되게 단점이었거든요. 사실은 여행 작가가 길치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상당한 핸디캡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다녀야 되니까. 많이 다녀야 되고 내가 다닌 곳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고 이런 직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행 작가 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가시면은 이렇게 가면은 막 여기가 어디고 저 산은 어디고 이렇게 많이들 흔히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대단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 능력도 참 부럽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부러운데요. 근데 저한테는 이제 그런 능력은 없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근데 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저 자신을 되게 빨리 인정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단점이라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점이라는 거는 숨기게 되면은 단점이 되거든요. 근데 그 인정을 하고 나면은 그거는 자기 또 개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점이 이게 숨길 때는 단점이지만 인정하고 나면 저만의 또 캐릭터가 되는 거죠. 캐릭터도 된다. 네. 저는 이제
이건 칭찬이 되겠지만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냥 편의상 길치라고 할게요. 그냥 네네. 길치라고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외려 더 유심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기억의 지배를 받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얽매이지 않고 예. 그 단점일 수도 있지만 그 상대적으로 바꿔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예. 그러니까 아까 그 물고기처럼 맨날 새로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쓰면서도 그렇고 평소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다 몇 번씩을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가면은 분명히 여기 제가 몇 번을 왔던 데고 전에 여기 예,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면은 그 와중에 또 새로운 게 보이고 또 보이고. 예, 그러니까 갈 때마다 매번 새로우니까는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뭔가 얘기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제 마음의 눈이죠. 시만에 그쵸. 비치는 것이 그때 예.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열리느냐에 네. 따라서 이제 다른 게 보이기도 하고 지금 그 말씀하신 게 이 부석사 편에 있어요. 네. 여기 이제 써놓으신 걸 제가 잠깐 여기 읽어드리면 229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부석사에 대해 넘치는 자료와 글들을 읽다 보니 아는 것이 힘인 상태를 지나 아는 것이 병이 된 셈이다. 절에 들어서면서부터 나도 모르게 석단이 어떻고 삼배 고품이 어떻고 하며 느낌 이전에 분석을 하고 말았다. 그저 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면 그만인 것을 남의 눈으로 보고 머리로 느끼려 했으니 감흥이 덜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예. 예. 이것도 이제 지식의 지배, 기억의 지배, 그렇죠. 예, 이런 것인데 이런 거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네. 어찌 보면은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더 많은 거를 볼 수 있으니까 여러 겹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그 어떤 기자분이 그렇게 써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길치라는 게 그러니까 네. 이 작가한테는 그 나름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름의 축복이라고 그러니까 음. 그렇게 그 글을 써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한동안은 사실은 그러니까 뭐 그 여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책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좀 웃기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근데 그러니까 기억을 못 하니까 근데 이게 뭐 머리에 좋고 나쁨 2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남들은 이렇게 쉽게 가는 길인데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몇 번씩 헤매고 아니면은 뻔뻔히 보이는 길인데도 이렇게 좀 잃을 때가 있어요. 길을. 그래서 겁난다면서요, 그러면. 근데 그거는 좀 지나간 것 같아요. 겁나는 것보다, 예. 그러니까는, 왜 이렇게 남들은 다 뻔히 쉽게 가는데 짜증 나는 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왜 그 자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길치들의 특성이 뭐냐면,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운전하고 갈 때 그냥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되는데, 그 길치들은 또 나름의 고집이 있어요. 내비 말을 안 들어요? 그 내비랑 싸우는 거죠. 저런. 네, 그리고는 내비가 이렇게 이쪽으로 가세요 하면은, 그러니까는, 그래서 왠지 그 길치라서 길을 모르면서도 왠지 또 그 말도 안 되는 자기 직감을 또 믿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왠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면은 영락없이 이제 또 헤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좀 자책도 하고 다음엔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근데 그게 또 이제 그 본성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좀 헤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이 조금 쌓이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그러는 와중에 제가 또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 그 헤매지 않았으면 그 길을 가지 않았으면 못 봤을 장면들을 저만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예, 맞아요. 바로. 예. 헤매는 바람에 보는 게 있고 안 가도 될 길.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제 루틴이라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흔히 관광객들이 오면 거쳐가는 코스들. 어느 쪽으로 어떻게 시작해서 어디 가서 뭐 보고 앉아 있다가 뭐 핫바 하나 사 먹고 내려오고. 너무 지루하잖아요. 예, 그 코스를 벗어나니까 다른 걸 보게 되고 또 그래서 이런 책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거는 의도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다니다 보니까 원고가 쌓였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 제목이나 이거는 사실은 제가 좀 의도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뭐 다니기는 사실은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다녔고 오래 다녔는데 그 길이 고운 절집이라는 거는 저는 그러니까 길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 스스로 조금 그 생각을 하는 게
길이 고운 절집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길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보통 걸어 다니는 길도 길이라고 하고요. 네. 근데 또 이렇게 뭐 스님들이나 뭐 이렇게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도를 깨닫는 깨달음 수행의 길도 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멀리 보면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여행이라고 하고 그것도 인생 길이라고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길 자체 걸어 다니는 길에 대해서도 길치지만 네. 제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람 자체가 길치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는 아니겠죠, 설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서문에서 그거를 저 자신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제가 사람치, 마음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잘하면서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매번 만나도 이게 조금 사람을 알 것 같은데 매번 보면은 모를 때도 사람 마음을 모를 때도 있고. 아니면은 서로 이렇게 뭐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서로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사람 대하는 건 어렵구나. 그러니까 여전히 사랑이라는 건 어렵구나.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상처도 많으시겠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길치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저는 길치라고 뭐 쉽게 말해서 커밍아웃을 했지만 넓게 생각을 해보면 사람 사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인생에서 길치 아닌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럼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누구나 길치겠구나. 그래서 사는 데 있어서는 누구나 뭐 살면서 뭐 이 길은 내가 다 알아 이러고 다 알고 가는 사람은 얼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책을 탁 잡으면서 뭐라 그럴까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행기와는 또 다른 일단 장정이 좀 고급스러워요.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솔직한 제 느낌을 말하면 이게 무슨 문광부에서 한 5천만 원 지원금을 받아서 낸 책 같은 그런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막 어마어마한 책인가 보다. 근데 안에 이렇게 본문을 보면은 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천천히 조심조심 걸어가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또 다르다. 표지만 보면은 굉장히 고급스럽고 막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본문은 또 이렇게 우리랑 흔히 다를 바 없는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길을 잘못 들어서 그렇죠? 엉뚱한 데로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있어서요. 사진들도 좋습니다. 이게 지금 24곳이죠? 한 반 정도 제가 갔었나 보네요. 반 조금 더 갔나. 그런데 목차를 잡을 때 그것도 염두에 좀 뒀었죠. 그러니까 더 훨씬 많은 수의 절들을 이제 다닌 중에서 그러니까 역사도 오래고 그리고 길도 그러니까 걷기 좋은 길도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길이 고운 절들을 이렇게 추렸는데요. 그 중에서 아마 이렇게 독자분들이 보실 때 아마 작가님처럼 이렇게 반 정도는 아마 가보신 절들도 익숙하신 절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좀 생소한 절들,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봤든지 아니면 이름조차 생소한 절들도 백률사 이런 데는 좀 근데 백률사도 사실은 신라 불교 공인하고 관련돼서 이야기거리가 있는 곳인데 그렇게 중요하면서도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들도 그러니까 많이 좀 의도적으로 넣었죠.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이제 저자로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여행기들 아니면 이런 답사기 여행기 이런 류의 책들이 꽤 있는데 저자로서 이것만큼은 내가 자신할 수 있다. 그런 거 뭐가 있을까요? 이 책에서. 우선은 사진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내소사 부안의 내소사는 많이들 가보셨을 거예요. 근데 가면은 내소사는 사실은 다들 대웅전에 꽃살문에 다들 심취해서 밖에서들 열심히 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아마 그러니까 오래 다니면서 보게 된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 안에서 여지껏 내소사는 다들 그러니까 밖에서는 꽃살문이 보이고 안에서는 마른 목골의 간살만 보인다고 그렇죠. 자료에도 그렇고 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줄 알고 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보살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가. 근데 그게 올해도 아니고 하루에 한 10분 정도 잠깐 보이고는 그러니까 스치듯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려고 그러니까 6개월을 기다렸다가 또 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 사진이 그럼 6개월을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름에 가서 듣고, 근데 예. 그 맨 처음에 들을 때는 1월에만 보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1월까지 또 막 그 노심초사하면서 예, 예, 기다렸죠. 근데 그때까지는 한 번도 못 본 그 장면이니까, 예. 그래서 막 기대를 하면서, 그래서 1월에 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이제 그 해 뜰 때 그 시간을 예. 기다리는데. 정말 애인을 기다려도 그런 그 설레임일까 싶을 정도로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 햇빛이 그러니까 해가 떠야 되는데 예. 그날 날씨가 흐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해는 뜰까 이게 보이긴 할까 어떤 그림이 나올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기다려서 만났는데 정말 그때 그 기분은 제가 책에도 그 과정을 좀 자세히 썼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때 그 기분은 말 그대로 그 황홀경이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껏 그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내소사를 그렇게 수없이 다녔는데도 네. 이제껏 밖에서 그러니까 고정관념인 거죠. 저 스스로. 그렇겠죠. 예. 그래서 안에서는 근데 이해는 사실 안 됐죠. 그러니까 근데 안에서는 마른 목골에 간살만 보인다는 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뭐 아까처럼 그 뭐 자료든 뭐든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딱 그 안에서 그 꽃 삶은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꽃 그림자가. 근데 그 장면을 딱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막 열심히 사진 찍으면서 막 그 저도 모르게 막 그 표정이 그 예, 아마 사진이 누가 이렇게 봤으면 책에 담겨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사진은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그 찍은 거라서 그런 것도 되게 좀 뿌듯하더라고요. 책을 하면서. 여행기 중에 이 사진이 그 들어간 책은 없다. 네, 그렇죠. 처음이죠. 여러 번을 가서 찍은 네. 사진들. 그 사진이 밤에 찍은 것도 있고 날 찍은 사진도 있고 해서 제가 무슨 사진을 볼 줄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좋아요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그게 네. 그렇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좋게 봐주시는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제가 절에 하루 종일 머무르면서 찍어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행사들이 그러니까 여행 정보서들이나 그런 경우에 예. 다니면서 이렇게 그 장면, 왜냐하면 또 사람들이 원하는 그 장면들이 있거든요. 있죠. 네, 그래서 예, 앵글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자리 가면은 여기서 봐줘야 되고 찍어줘야 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보게 되시는데, 근데 저는 좀 이렇게 그런 거는 조금 제가 벗어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뻔한 데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진은 제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찍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절에서 그러니까 진짜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있으면서,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가가지고 이제 사진 찍을 시간에 찍고 낮에는 또 그러니까 저는 좀 느릿느릿 다니거든요. 예. 그래서 여유 있게 뭐 텐마루에 앉아가지고 뭐 책도 보다가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또 이제 오후쯤 되면은 이제 빛 좋을 때 되면은 다시 사진 찍고 이제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꾸 얘기거리도 생기고 못 보던 것 제가 이제 미처 못 봤던 놓쳤던 곳들도 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지금 마곡사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마곡사 하면 딱 찍히는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사진들이 지금 없이 네. 전혀 새로운 앵글로 찍으셨어요. 저는 이게 마곡사 이게 한 3년 전인가요? 마곡사도 벚꽃을 치는 절이거든요. 네. 그 이제 이 벚꽃 소리를 들으려고 겨울이었어요. 정말 추울 때인데 해가 일찍 떨어지고 6시에 예보를 한다 그래서 한 5시 지나니까 컴컴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막 춥고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서 있다가 너무 추워서 저 밑에 주차장까지 내려가서 차를 가지고 올라왔어요. 차 안에 있으려고. 이제 그때는 이제 그 경비 보시는 분이 그렇죠. 퇴근을 해서 내려가서 차를 가지고 올라와서 차 안에서 막 떨다가 6시가 임박해서 범장각 앞에 가서 이제 나도 마음을 가다듬고 정자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스님이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저녁 예불 시간인데 범정을 안 치십니까? 그랬더니 요새 안 쳐요. 제가 전주에 출장 갔다가 부랴부랴 거기서 욕을 좀 먹고 네. 일정을 접고 야, 이 시간이면 내가 지금 빨리 가면 마곡사 들려서 그렇죠. 종소리를 듣고 가겠구나. 네. 정말 불이 나게 오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허무하셨겠어요. 그 상황이 어땠을지 머릿속에 그려지거든요. 왜냐하면은 마곡사도 이 절에서 저 아래 주차장까지 좀 걸어 내려가셨을 거예요. 네. 그 거리가 좀 처음에 있죠. 걸어 올라왔다가 네. 내려가서 차 가지고 다시 네. 올라왔으니까 사람은 아무도 없고 네. 춥고 배고프고 세상에 그 또 있어요.
하나만 더 할게요.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제가 진행자가 된 느낌인데요. 문경 봉암사가 네. 1년에 한 번 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재작년인가 무려 8시간 반인가를 걸려서 갔어요. 네. 정말 길바닥에서 온갖 그 풀풀거림을 다 하면서 네. 점심도 못 먹고 막 해서 논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어찌 이제 갔는데 가서 점심은 길거리에서 이렇게 뭘 핫바 같은 거 먹고 말았던 것 같아요. 이제 돌아다니는데 한 4시쯤인가 5시가 다 됐나? 4시쯤 됐을 거예요. 근데 야 이게 1년에 한 번 여는 절인데 우리가 이게 벚꽃 소리를 듣고 가야지. 네. 그냥 계속 뭉개고 있는데 이제 배도 고프고 점심도 못 먹고 그 이제 이렇게 공양간 쪽에 가서 혹시나 초파일이니까 뭐가 있을지 모르겠다 해서 이렇게 갔더니 줄이 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저녁도 일찍 주나 보다. 그 줄을 섰어요. 네. 그래서 내 차례가 돼서 보살님 근데 어떻게 밥을 아직도 주세요? 그랬더니 점심줄이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세상에. 저녁이 다 될 때까지 점심줄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셨구나. 워낙 사람이 많아서. 네. 그래서 거기서 밥 한 그릇 또 짠지랑 이렇게 해서 비벼 먹고 6시 조금 넘어까지 기다렸죠. 거기서도. 근데 또 안 해요. 네. 또 종무소 쪽에 가서 보살님 왜 법과 안 치나요? 그랬더니 더 가관이었어요. 오늘은 스님이 피곤해서 안 하신답니다. 그런 경우는 처음 듣는데요. 실화예요, 실화. 와. 정말 중요한 두 군데 건 못 들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오래 다니다 보면은 절은요, 그러니까 제일 그 절다운, 산사다운 느낌이 날 때는 그 말씀하신 대로 벚꽃 치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낮에 그 관광객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고. 저는 오후에 가거든요, 항상.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사실은 절의 그 제대로 된 그 느낌을 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가요. 그렇죠. 예. 경기 북부 쪽에 사시면 봉선사. 네. 봉선사가 그중 법고가 괜찮습니다. 봉선사 법고가. 네. 그러니까 이제 의정부나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고 일대에선 제가 알기로는 봉선사밖에 없으니까 봉선사 가서 들으시면 되고 이 아래쪽으로는 전등사나 보문사. 네, 강화 둘 다, 둘 다 가능하니까. 네. 한 번만 들어보시면. 네, 그렇죠. 근데 벚꽃 여전히 그러니까 저녁 예불 하시면서 벚꽃 치는 데가 많은데 어떻게 또 희한하게 또 그런 타이밍에 또 그렇게 되셨네요. 딱 제가 확인하고 가고 네. 시간을 맞춰서 가거든요. 그래서 네. 일부러 딴 데 갔다가 저녁 시간에 맞춰서 가고 해인사 같은 경우는 시간을 잘못 맞춰갖고 캄캄한데 혼자 올라갔어요. 캄캄한데. 이제 서둘러서 갔는데 도저히 시간을 못 대서 아니다. 그래 이것도 집착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조용히 가자. 네. 그게 이제 해인사에서는 더 큰 선물을 받았는데 예불이 끝나고 그 학생들이 강원에 모여 있는 시간이었어요. 네, 예. 사방은 캄캄한데 그 학생들의 연불 소리가 쫙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좋죠. 그 신비한 느낌 그게 있어요, 이렇게 진짜. 예. 다리에 힘이 확 빠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해인사 벚꽃 소리는 안 들어도 되겠다. 네. 이거면 됐다. 정말로 굉장히 경이로운. 그게요. 그러니까 아마 느껴보신 분들은 그 느낌을 그러니까 이렇게 아실 텐데 그게 말로는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데. 그러니까 맞아요.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경건하다는 느낌을 그러니까 피부로 느껴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니면서 이렇게 저녁 예불 시간이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공기가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는 게 보인다는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더군다나 카메라를 갖고 가셨으니까 파래지는 느낌이 또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그 파란 빛도 비치고요. 그러니까 공기 자체가 낮에는 관광객들이 막 다니고 큰 절일수록 그게 조금 더한데요. 그러니까 낮에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소리나 공기의 느낌이 웅웅거리고 약간 들떠 있는 느낌. 공기가 떠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제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이제 저녁 예불 시간 가까워 오고 이러면 그 경내에는 사람들 거의 안 보이고요. 근데 그때쯤 되면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작가라서 그럴 수도 있고 사진 때문에 그런 느낌이 좀 더 예민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공기가 낮에 떠있던 공기가 이렇게 차분하게 마당에 가라앉는 느낌, 예. 그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 순간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그 절의 분위기가 나는 느낌. 그래서 저는 사실은 낮에는 조금 피해 다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 많고 그러면 조금 이제 그 어디 한쪽에 가서 쉬든지 그러고 있다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보면은 이제 느낌이 다르죠. 그 운주사 사진을 그렇게 밤에 찍으셨어요. 아, 운주사에서는 이틀 동안 밤을 샜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거기 이제 뭐 저기에서 밤 새면서 근데 초봄에 가신 것 같은데. 그거는 8월, 9월 그때쯤이었던가? 아니요, 이거는 예, 봄인데요. 여러 번 없는데. 갔어요. 예, 여러 번 여기 가서. 찍힌 사진들은 예, 그러니까 그때 사진은 그렇고요. 예, 초봄 사진이 있고. 근데 그때도 그거는 그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진짜 별 볼 일이 많지가 않잖아요. 예. 근데 그때 운주사에서는 그 운주사란 절 자체도 그 관련 그 절에 관련해서 이게 뭐 별자리를 본따서 그 뭐 천불천탑을 지었다는 등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별에 대해서 조금 느낌이 남다른 절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밤을 새면서 그 하늘을 봤는데 정말로 오랜만에 그렇게 쏟아질 듯 많은 별을 오랜만에 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는 그 와불이라든지, 또 저쪽에 7층 그거는 그 하늘에 이렇게 쏟아질 듯한 별을 보면서, 그러니까 와불이라든가 이렇게 그 석탑들 있는 데에서 그 위로 그러니까 별이 한가득 있으니까요. 그거를 그 느낌을 진짜 그것도 진짜 황홀함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는 그렇겠죠. 네, 그리고 뭔가 진짜 충만하다는 느낌을 그렇게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신 만큼 또 이제 얻는 게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이틀을 가서 또 거기서 기다리기도 하고 별을 찾고 또 그만큼 얻어오는 것도 있고 남들은 못 본 나만의 그쵸. 무언가를 보셨을 테니까 부럽습니다. 네, 나머지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서영 작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는 주로 오후 늦게 절에 갑니다. 아니면 일정을 그렇게 맞추는 거죠. 아무 절이나 법고를 치는 건 아니고요. 25개에서든가요? 조계종 교구 본사에서만 저녁 예불에 법고를 칩니다.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장엄, 매혹 등등의 어휘를 떠올리실 겁니다.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일전에 제가 태안 쪽으로 세조개를 먹으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서둘러서 수덕사로 이동을 했죠. 해는 떨어지고 그 너른 들판에 노을이 흥건한데 법고가 둥둥둥 이렇게 울음을 시작하는 겁니다. 스님 넷이서 번갈아 두드리는 동안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들었습니다. 제 심장을 주먹질하는 듯한 소리. 허공으로 막 떠오르는 신비감이었죠. 의외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휘휘 둘러보고 그냥 내려갑니다. 법고 소리를 한 번만 들어도 생각이 달라질 텐데 말입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계기로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범정 소리는 어떻게 듣느냐고요? 그건 말이죠. 등으로 듣는 겁니다. 법고 끝나면 천천히 돌아서 내려오는 동안에 등 뒤로 간장빛 같은 법고 소리가 와르르 쏟아지는 거죠. 쓰다듬어주는 어른 같고 힘내라는 격려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렇게 범정 소리는 등으로 듣습니다. 근교에서는 강화도 보문사가 제격입니다. 내리막이 좀 심하지만 아주 캄캄해서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고 자연히 범정 소리도 끝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번 주말에 한번 나가보시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정을 울리는 방송.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2015년) 고래 잡으러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돋이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꾸밉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환영하며 푸짐한 먹을거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약속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